안녕하십니까, 곽재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특전사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전사의 교육 과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특전사의 교육 자체가 특전원들의 평상시 임무를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학을 배우는 건축학도는 건축학을 배워서 나중에 집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간호사 의사는 학교에서 간호하는 거나 아니면 의료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전사 요원들이 받는 교육은 바로 특전원들이 해야 되는 임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전사 요원들이 맡은 임무가 어떤 임무인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전사에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양성교육 과정으로 가서 받는 기본 교육부터 그 다음에 주특기 교육, 그러니까 폭파, 정작, 의무, 통신 이런 주특기 교육서부터 좀 더 고급 단계로 가서 강화 조장이라든가 텐덤이라든가 스킨스쿠버, 해상 척후조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전부 다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특전사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교육 내용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통해서 특전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평상시에 맨날 축구만 하고 운동하고 체력 단련만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일과가 짜여졌냐, 어떤 내용으로 근무를 하느냐,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데 이 교육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정 교육 체제를 알아보겠는데, 특전사의 교육은 고공 강화 교육부터 해상 침투, 산악 극복, 천리 행군인데, 특전사의 임무 자체가 뭡니까? 전시의 적지에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타격이나 요인 암살 또는 요인 구출 이런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훈련 자체가 그 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공 강화 또는 해상 침투로 해서 적지로 침투해서 산악을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천리행군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걸어서 복귀하는 천리행군까지 이게 교육훈련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전사의 임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육의 내용으로 알 수가 있다. 북한에 침투해서 타격 등 임무를 수행하고 걸어서 행군을 통해서 복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뒤에 나오는 교육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침투부터 작전 수행 후 복귀까지의 내용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 훈련으로 되어 있고, 그 교육 훈련 자체가 여러분들이 특전사에 가게 되면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 그럼 교육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관 양성 과정. 우리 특전사는 부사관 위주로 편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특전사 양성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특전사에 가게 된다면은 이 양성 과정을 받고, 여러분 선배들도 가서 양성 과정을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이제 특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특전인이 돼서 하는 업무가 이 내용의 교육 훈련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고립돼 있고 도와주는 게 없는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임무 완수 가능한 전천 후
특수전 전사를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별 중점에서 양성과정은 특전 홍과 체력, 전투 기술을 구비한 특전 부사관을 양성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특전 부사관으로서 기본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강한 전사를 육성한다고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특전사 면접하는 내용에서도 거기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특전사에서는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약 13명이 자기 맡은 분야에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인원들끼리 13명 안에서 뭐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뭐 분열을 조장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인성을 갖춘 강한 전사를 육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특전사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같이 겸비해서 교육 중점으로 삼고 있고, 특전 부사관으로서 기초 능력을 구비하고 공통 주특기 특수작전의 기초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양성 과정에서 공수 기본 3주 교육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 포함해 공수 교육 3주 동안에 하강을 4회를 합니다. 하강을 4회해서 기본 공수 교육 3주에 하강을 4번 하는 게 이 공수 윙을 받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전사 그 부사관 양성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격 강화 4회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구 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완서티 수송기로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4회 강화를, 여러분 선배 얘기 들어보니까 1기나 아니면 항공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부짬뽕만 3번 했다, 4번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4번 낙하산에 타고 하강을 하게 되면은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전 부사관 후보생은 17주 왔는데 가입교 1주에서 이병행사 보급품을 불출해준다는 건 꺼내주는 겁니다. 보급품을 주고, 그 다음에 신인성검사 등 5개 과목을 평가하고 체력 측정 신상 기록부터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활동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이렇게 군에서는 4개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종교를 행사할 수 있고, 입교 심의에서 입교하게 되면은 군인화 과정을 5주 동안 받게 됩니다. 양성 과정 입교식하고 신병 교육 과정은 13개, 병이 알아야 될 기본 과정이 13과목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부사관이지만 병사들이 알아야 될 기본 훈련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각계전투, 수류탄 던지기, 사격, 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서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 신병교육 13과목은 특전사뿐만 아니라 일반 보병병과나 타 병과의 부사관들 또는 병사들도 동일하게 교육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특기 소개 및 적성평가라고 군대 예절 및 초빙 교육을 5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부사관 신분화 과정을 12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수 기본훈련 3주 하고, 기부 짬뿌 또는 수송기 짬뿌를 해서 총 4회를 마친 다음에 임관 종합평가에서 합격이 되면은 임관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분화 과정이든 군인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퇴교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건강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올바른 인성 갖춘 강한 전사,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뭐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식 훈련을 첫 번째 받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국방체육 시간에 작년에 올 1월달 1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방체육을 온라인으로 할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겁니다. 제식훈련을 어느 군데든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군대든 어느 군데든 가게 되면 제식훈련 제일 먼저 한다. 제식훈련은 단결심을 배양하는 데 있느냐? 뭐 같이 이렇게 동작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느냐? 또는 내가 얘기하기로는 제식훈련의 목적이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식훈련을 통해서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은 조건 반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식훈련, 개인화기 소총 사격하는 거죠. 수리탄, 구급법, 각개전투, 화생방, 정신전력, 독도법, 지뢰 및 부비 트랩 이런 과목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육군 및 특전사의 가치관, 특전사는 물론 육군에 속해 있는 부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병입니다. 특전사, 보병병과에 특전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 및 특전사의 가치관 및 군복의 의미와 역사를 숙지하고 뭐 군인 복무 기율 등 이런 쭉 내용을 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강한 전사를 육성하고 특정 부사관으로서의 기초 능력을 구비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서킷 트레이닝을 하죠. 서킷 트레이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 종목을 계속 순환해서 하는 걸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무장 산악행군 10km를 합니다. 산악행군 10km. 완전군장 산악행군 35km 내지 50km를 하는데 특정 부사관으로서 기초 능력 여기는 많은 인내력과 체력이 요구하기 때문에 특전사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강한 체력, 완전 군장으로 산악 행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단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특기 특수작전의 기초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해서 주특기별 기본 개념하고 장비 운영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 침투 개념 및 절차, 이런 침투하는 방법을 하고 타격하는 방법, 침투했으니까 이제 타격을 해야 되겠죠. 타격하는 방법, 매목 방법 뭐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 강화 사회 공수 기본과정이 이수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3주 동안 공수 교육을 받습니다. 계속 3주 동안 뛰어다니고 지상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데 이 과정이 핵심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사관으로 합격을 해서 가서 양성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양성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특전사 요원이 됐습니다. 자, 특전사 요원이 됐으면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이제 특전사에 가서 자기가 임무를 맡아야 됩니다. 특전사는 13명이 한 개 팀이 되면은 그 중에서 정작, 폭파, 화기, 의무, 통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요 교육하기 전에 기본 임무는 이제 양성된 다음에 들어와서 부대에 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를 교육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 5개 과정을 해서 정작이 2명, 폭파 2명, 화기 2명, 의무 2명, 통신 2명 하면은 총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10명이다. 중대장 1명, 팀장 1명, 부중대장 1명, 담당관 1명 이렇게 하고 총 13명이 한 개 팀을 이루어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하나를 맡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작을 맡을 것인지, 폭파를 맡을 것인지, 화기를 맡을 것인지, 의무를 맡을 것이, 통신을 맡을 건지 그 부분을 다른 한 동료와 함께 맡아서 팀 작전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 맡게 되면은 어느 쪽을 맡는 게 좋을까? 나는 이 5 중에서 내가 맡을 부분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건 필수 자격 과정입니다. 지금 하는 과정은
기본 과정하고 자기 임무, 뭐 정작, 의무, 폭파, 통신, 화기 이 부분은 필수 과정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고공인이 뭐 해상 척후전이 뭐 이런 거는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요 과정은 필수 과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 목표는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고립돼 있고 원조가 없는 적지에서 임무 완수 가능한 전천후 특수전 전사를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은 작전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특수 작전 능력을 구분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 기본인데 자기 개별적인 임무, 아까 5가지 임무 중에서 하나를 맡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인 공수에서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가 전술적 상황하에서 공중 침투 능력을 구비한다. 작전 상황하, 그러니까 전시 상황하에서 공중 침투할 수, 공중으로 적지에 갈 수, 침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게 기본 훈련이다. 그래서 간부는 다 하고 부사관 후보생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 침투 능력 구비를 통한 자신감과 리더십을 배양한다. 그래서 교육 중점은 항공기별 강화 절차. 우리가 뭐 헬기에서 강화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130 수송기에서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중 침투, 우발 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한다. 그 다음에 반복 훈련을 통한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숙달한다. 그래서 뭐 강화 절차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배운 대로 해야겠다, 기억해서 해야겠다 이런 게 안 되겠죠. 탁 가면 벌써 조건 반사적으로 뭐 생각할 수 없고 몸에 자동적으로 익혀서 할 수 있도록 반복 숙달하는 훈련을 공수 기본에서 훈련을 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특전사의 전입 장병, 육군 자위과 대회 기간 등 3주 동안 해서 하는 공수 기본인데, 모형문 1.5주 동안은 모형으로 이제 점프할 수 있는 모형문, 공중 동작 착지를 지상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숙달해서 합니다. 한 2주 동안 계속 반복 숙달해서 같은 걸 똑같이 했는데 상당히 힘들겠죠. 힘든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력도 소모되고, 더운 날 같은 경우는 더운데 막 엄청 그런 힘든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모형탑, 막타워라고 합니다. 막타워가 사람의 공포를 가장 많이 느낀다는 10m 막타워에서 7회 이상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 강화에서는 항공전력 지원 시에는 지원이 안 될 때, 지원할 때 기후 강화를 사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막타워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게 여기서 7회 이상 뛰어내리는 건데, 이게 막타워입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그 점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강화. 이거 기구 강화는 이렇게 코끼리 같이 생긴 기구를 지상에서 점점 올라가는데, 여기를 타고 있으면은 이제 수송기나 헬기에서 점프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송기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쭉 낙하할 요원들이 딱 서 있으면 내 순서가 되면 무조건 그냥 뛰어내리기 때문에 휙 날려가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그런 시간이 좀 적은데, 그 기구 강화하려면은 이게 한 200-300m를 올라가는데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소리 내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아주 상당히 올라간 동안에 밑에 보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 콘도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조교가 있다가 여 뒤에 있는 사람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뛰어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아무도 뭐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요. 예.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뛰어내려가 여기를 잡고 다시 올라옵니다. 요 밑을 잡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절대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딱 앞에 서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냥 뭐 야 이거 밑에는 어떤가 뭐 한번 볼까 뭐 이러면은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무조건 올라가자마자 그냥 앞에 다음 사람 아니면 앞으로 와서 뛰어 그러면 그냥 뛰어야지. 예, 이게 그 결단을 그렇게 해야지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처음 한두 번 얘기하는 거고 이제 한 두세 번 뭐 그 이상 되면은 그렇게 뭐 크게 뭐 두려움이나 공포심은 좀 적은데 어쨌든 처음에 자격 공수 받을 때 그때 그런 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정작 정보 작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면은 5개 임무 중에서 하나를 맡아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정작을 맡았다 하면은 이쪽 교육을 받고 이 교육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고 5개의 임무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 정작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 내가 만약에 정작 임무를 맡았다 생각을 하고 한번 어떤 일인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목표는 특전중대 정작 주특기 담당관입니다. 2명이 합니다. 2명이 나 외에 1명이 더 하는데 뭐 1명이 혹시 사망하게 되면은 전투 중 사망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임명을 그 임무를 5가지 임무 중에서 누군가 한 명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2개인 거는 혹시 한 눈이 실명해도 한쪽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팔다리도 한쪽이 손실됐을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2개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걸로 2사람이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작은 계획 수립 간의 전장 정보 분석 능력을 구비한다. 특전중대 팀의 계획 수립 간 전장 정보 분석을 능력한다. 전장 정보 분석은 우리 작전 지역 그러니까 적 지역이죠. 우리가 작전을 전개할 지역에 그쪽 지역 기온은 어떻고 기후는 어떻고 산 강야 이런 지형은 어떻고 적 부대 배치는 어떻고 이러한 내용을 하는 게 전장 정보 분석 능력입니다. 그런 분석 능력을 가지고 그걸 팀장 중대장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작전을 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방향 탐지 야간에 방향 탐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도 독도법을 잘 보고 지형하고 지도 정치를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찾아가는 건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잘못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방향 탐지 유지 편제 장비 운용 능력을 숙달하고 주야간 항공 화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항공을 또 유도해서 뭐 폭격을 유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 능력을 숙달해야 된다. 그래서 초임 부사관 처음에 임관해서 임무를 자기가 주특기를 어느 쪽으로 받느냐 그렇게 갖고 5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장 정보 분석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전장 적진 우리가 작전 수행하는 지역의 정보를 분석하고 편제 장비 PRC 117G 무전기 방향 탐지 및 유도 항공 화력 유도하는 것을 하고 2단계는 편제 장비를 다기능 쌍안경 뭐 GPS K7 적외선 표적 지시기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야외 종합 전투 모형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주특기
정작에 대한 주특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 내용 중에서 부사관 양성 과정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 훈련하고 여기는 그 주특기별로 정작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